자, 강의로는 세 번째입니다. 조리제법과 인수분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조리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는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조리제법, 우리 수능 준비하는데 사용이 돼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우리 지금 현재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게서는 우리 수학2에 가면 뭐 나와? 미분, 적분 나오죠. 또 개정이 된 교과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미적분 1이라는 파트에서 미분, 적분 우리가 배웁니다. 그 미분에 가면 막 이런 거 나와요. 이제 막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극값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극대값, 극소값 구하기를 합니다. 막 또 극대극소 막 나오니까 막 나가려고 폼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마. 아니야, 이거 나중에 들어도 돼.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건 극대극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능 문제를 푸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다? 조리제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리제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과 2강에서요. 1강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 연산에 대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만 궁금할 때는 나머지 정리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3강은 실제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데 사실 막 이렇게 식을 쭉 써가지고 앞머리 맞추기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죠? 식을 쭉 써가지고 앞머리 맞추기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사실 조금 식이 길어지면서 약간 팔이 아프고 조금 힘들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 조리제법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식의 나눗셈을 먼저 알려주고 나중에 이 조리제법을 가르쳐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따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제법 설명 선생님이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조리제법 문제인데 선생님이 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조리제법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나누기 B의 목 Q와 나머지 R을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나눗셈이야. 그치? 이번에는 나머지 종류를 쓰지 않는 게 목도 구하라고 돼 있죠.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해라. 그럼 우리는 원래 뭘 해야 돼? 식을 나눠야 돼. 앞머리 맞추기 요 1강에서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다항식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조금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1번 문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A라는 식이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B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x 마이너스 얘를 얘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자, 이럴 때 조리제법으로 목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집중.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누려는 A식 있죠? 얘 개수 뭐라 그랬어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라 그랬지? 그 숫자들만 차례대로 쓸 겁니다. 근데 쓸 때 이제 위에서부터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요렇게 쓸 건데 여기 지금 보면 2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칸은 패스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0으로 기입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일단 써볼게요. 자, 앞에 개수들 씁니다. 1, 2차는 없잖아. 0, 1차 얼마? 마이너스 2. 얼마? 5 요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따당 이렇게 니은자 식을 요렇게 써줘요. 그 다음 내가 지금 x-1로 나눌 거란 말이야. 자, 일단 우리가 조리제법을 선생님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리제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리제법을 쓸 때는 반드시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지.
아니 우리가 식으로 나누는데 꼭 1차식만 나누지는 않을 거잖아. 2차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요거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한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x-1로 나눈다라고 하면은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 적어주세요. 아니 x-1이 0 되려면 x가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죠. 그걸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자, 처음에 1은요, 그냥 그대로 내려 적어요. 됐어요? 그 다음, 요렇게 방향으로는 두 개를 뭐 해? 곱합니다. 자, 1하고 1을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 요 방향으로는 더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자, 계속 써볼게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1, 요렇게 될 거고요. 곱하면 얼마? 1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얼마? 4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나머지입니다. 괜찮아? 얘가 나머지야. 그리고 몫이 요 녀석이 되거든요. 얘를 쓸 때 1, 1, 마사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어떻게 써줄 거냐면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 2차 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자 1번 몫이 얼마가 되느냐? 맞아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얼마가 되느냐? 4다. 요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요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나눈 방법이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직접 나눴을 때 결과와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이해됐어? 이게 처음 설명할 때 내가 길게만 해서 그렇지 사실 어렵지 않아. 개수들만 쓰고요. 0 되는 x값 쓰고요.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그러면 금방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니 사실은 굉장히 편하죠.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갈 건데 요거까지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7x 마이너스 2 예, 요 a식을요 누구로 나눠라? 2x 마이너스 1로 나눠라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1번에서 알려준 대로 우리 한번 같이 쭈얼쭈얼 하면서 써볼까요? 자 가볼게. 자 개수들을 써볼게요. 2 마 3 7 마이너스 2 이번에는 3차, 2차, 1차 상수항 다 있으니까 다 썼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어떻게? 따당 그어주고 2x-1이 0 되는 x값을 찾아주시라 그랬습니다. 얼마예요? 맞죠? 2분의 1이죠. 이렇게 써줄게요. 괜찮아? 이렇게. 자 갑니다. 그냥 하나는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괜찮아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따당 요게 1이 뭐가 된다고? 나머지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립제법의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점이 나옵니다. 조립제법 약간 바보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잘 봐. 여기에 내가 2분의 1을 썼잖아. 그치? 지금 2x-1로 나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적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x-2분의 1로 나누세요. 그럼 x 얼마 적을 거야? 그치? 2분의 1 적을 거지. 내가 만약에 6x-3으로 나눈 나머지를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래도 얼마 적을 거예요? 2분의 1 적을 거죠. 그럼 이상하잖아. 아니 x-2분의 2x-1 6x-3으로 나눴을 때 그럼 몫과 나머지가 다 똑같단 말이야? 이상하죠. 예. 조리제법은요. 이 1차식의 개수, 나누는 1차식의 개수가 1로만 인식을 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1로만 인식을 한다고.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이 조리제법을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몫이 뭐가 나오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나오겠죠. 그죠? 자, 몫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올 건데 이것은 선생님이 검산식으로 써주면 사실상 2x-1로 나온 게 아니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로 인식을 한다 이 말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2x-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가 궁금하댔지. 누가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가 궁금하댔냐고. 그지? 그래서 답을 구해줄 때 이렇게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우리가 조금 만져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져줄 수 있느냐? 자, 볼게요. 이 문제를 살짝 지울게. 네. 근데 식의 값에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얘를 값을 유지한 상태로 모양만 내가 2x-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로 맞춰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2배를 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2를 곱하고 없었던 1로 2분의 1을 도로 곱해주면 살짝 2를 곱했다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내가 전체 식에 큰 변화를 준 건 아니지. 왜? 요거 둘이 곱하면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볼게요. 2는 여기다가 하나 넣어줄 거고요. 2분의 1은 요 식에다 하나 넣어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2를 요로 넣어주면 얼마 돼요? 2x-1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됩니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겠죠. 그대로 1 돼요.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몫이 얼마가 돼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이 좋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조리제법 하는 방법이야. 근데 사실 이제 조리제법을 언제 쓴다고요? 나중에 3차식, 그치, 4차식 요런 식들을 보통은 3차식 인수분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조리제법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알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내신을 준비할 때는 이 조리제법을 가지고도 엄청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수능을 준비할 때는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들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네,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우리 인수분해 중학교 때도 어때? 그렇지, 배웠지. 예. 인수분해 부분에서는 좀 자신감을 보이는 댕댕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수학을 어려워하고 못해도 이 인수분해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인수분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MA 플러스 B를 전개 배웠죠. 이렇게 분매 법칙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전개하는 거. 요걸 전개라고 한다면 인수분해는 다시 전개되어 있는 식을 공통 부분으로 뽑아내주면서 이렇게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이론칙은 공통 인수로 묶어내준다예요. 우리 MA 플러스 MB다 라고 하면 뭐 공식이고 나발이고 일단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M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항상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들을 묶어내준다가 인수분해의 가장 첫 번째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중학교 때도 인수분해를 배우고 해서 선생님이 뭐 인수분해 우리 이제 뭐 유형 그리고 또 고1 때 배웠던 인수분해 유형까지 해서 유형별로 하나씩 같이 인수분해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가봅시다.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지. 여러분 자신 있죠? 요 정도는 자신 있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렇지. 곱해서 4되는 두 수를 찾잖아요. 그죠? 어떤 수 있어요? 4, 1. 근데 우리가 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렇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둘이 곱하면 플러스 4가 되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x를 하나씩 그렇지. 이렇게 나눠 써줘라. 얼마가 됩니까? x-1, x-4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번에 우리 중학교 때 했었던 인수분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이런 인수분해 부분도 선생님 저 연습할 문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청하세요. 선생님 뭐 인스타 DM으로 요청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요청 주셔도 되고 뭐 이쪽 파트 문제를 좀 더 받고 싶어요. 연습하고 싶어요.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x제곱 플러스
5x-3. 요것도 우리 많이 나오는 인수분해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곱해서 2되는 수를 찾습니다. 1은 2. 그 다음 곱해서 3되는 두 수를 우리가 찾을 건데 얘를 잘 써야 되지. 왜? 이렇게 찾은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죠. 여기 6, 요거 1, 요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서 5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디에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여기 붙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2x-1, x 플러스 3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선생님이 1번과 2번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중학교 때, 그죠? 사실은 했던 인수분해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방법만 살짝 짚어드리면서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는, 얘가, 근데 요것도 요즘엔 중학생들도 하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수업을 하면은요, 막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런 걸 하면 우리 친구들이 처음 배우는 것 같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줄 알았어. 근데 옆에 중딩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도 중학교 때 사실은 다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우리가 처음 보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얘를 인수분해 하래. 이게 너무 싫죠? 옷 띄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죠? 5 없애버리고 싶지. 왜? 이 5만 없으면 그냥 이대로 인수분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플러스 5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뭘 해서, 그렇지. 아쉽게도 다시 전개를 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전개를 할 때 좋은 방법이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띵 스캔을 하면 똑같은 부분 보이나요? 그렇지. 치환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후, 괜찮아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왜냐면 이대로는 안 되니까 전개를 우선 해야지. t제곱 마이너스 2t. 자, 둘이 더해서 t 붙였고요.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어서 계산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요래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우리 아까 한 거 3, 1 빼서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여기 붙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스탑하면 안 되지. 왜? t는 우리가 치환한 거잖아. 여기다 다시 뭘 넣어줘야 돼요?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를 다시 넣어서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괜찮아요? 인수분해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인수분해가 될 때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 녀석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x-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완전 제곱식이네요. x-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도 요거 지난 시간 얘도 띄버리고 싶다, 그지? x-1, x-2, x-3, x-4까지 좋았는데 플러스 1 때문에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선생님이 연락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개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4개의 인수가 있을 때는 둘씩 짝을 지어줘라. 자, 누구누구 짝꿍 어떻게 짝 지어주라 그랬어? 맞습니다. 상수항들끼리 더해서 먼저 합이 같은 아이들끼리 찾아주자 그랬죠. 선생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래 놓고 나면 다시 몇 번하고 같은 유형이에요? 3번하고 같은 유형이죠. 둘씩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하고 났더니 공통 부분이 보이더라. 이 얘를 갖다 선생님이 t로 치환을 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전개합니다.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25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t 플러스 5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t 자리에다가 다시 x제곱 마이너스 5x를 도로 넣어서 정리해 준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더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는데 들어는 봤나? 요런 인수분해도 수능 문제를 푸는데 간혹 등장하는
한다라고 보입니다. 예, 하실 줄 알아야 돼요. 5번 문제 가볼게. 요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 2차식, 2차식이 이렇게 거듭제곱해서 되어 있는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4차, 2차 더하기 상수항 으로 많이 주어져요.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복 2차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복 2차식의 문제를 인수분해 할 때는 사실 여러분 느낌 오죠? 맞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나 치환을 이용할 건데 누구를? 그렇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가 될까요? 오케이. 자,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인수분해. 곱해서 4 더해서 5 되는 두 수를 찾으시면 요렇게. 그리고 t 자리에다가 다시 x제곱을 넣어주시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근데 이제 보통은 막 또 1학년 내신을 공부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막 허수 아이까지 써서 막 인수분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능에는 보통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할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수 범위 안에서 요 정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의 목적은 내신을 위한 강의는 아니야, 그치? 뭐 선생님이 나중에 또 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우리 뭐 또 고1 내신을 위한 뭐 그런 강의들도 한번 나중에 기획은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수능을 위한 강의니까 요렇게 요 범위 안에서 요 정도까지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는데 요거는 인수분해에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옛날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자꾸 가스라이팅 해야지.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자, 역시 치환을 합니다. 아니, 주댕 얘기했잖아. 4차, 2차 상수항이야? 그러면 복 2차식이야? 그럼 뭘 하자? 치환을 하자. 자,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6. 네, 요렇게 되나요? 와, 그런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쵸? 아까처럼 4, 8, 4? 안 돼. 8이 안 돼. 그치?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것도 이제 하나의 스킬인데, 항상 여기 뒤에가 요런 문제는 제곱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머리와 뒷머리를 가지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봐. t제곱이고 16은 4제곱이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t 플러스 4제곱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선생님, 네 맘대로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가볼게. 얘를 여러분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이잖아요. 맞죠? 내 마음대로 문제 바꿨잖아. 근데 여기 지금 몇 t야? 4t만 필요한데 우리 지금 몇 t 썼어? 8t 썼잖아. 그러면 도로 4t를 뺄게.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t 자리에 다시 x제곱을 쓰고요. t 자리에 다시 x제곱을 쓰면 여기 뒤에 있는 식이요. 반드시 제곱식이 돼요. 4x의 제곱은 2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 뭐 제곱 마이너스 뭐 제곱 꼴, 이거 무슨 꼴이야? 합차공식 꼴이지.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오케이, 써볼게요. 합차공식.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한 번은 2x를 더해주고요.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한 번은 2x를 빼줍니다. 자, 예쁘게 정리 한 번 더 할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렇지, 요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보기차식이 나왔는데 제곱을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맨 앞에와 맨 뒤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런 것도,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다 지금 우리 뇌를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뇌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t와 16은 4제곱이라 그랬죠? x제곱, 그러니까 원래 여기 t였지, 그치? t 플러스 4제곱 쓰고 4t가 되게 만들려면 뒤에가, 그렇지, 4t가 빼줘야 돼. 그거 써서 다시 돌려줘서 완전 제곱식 만든다.
여기까지는 얘기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뒤에 가서 만약에 제곱수로 안 만들어지면 어떡해요? 그럴 때는 요 가운데 플러스를 살짝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제곱수로 다시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요것도 좀 내신스러운 것 같아요. 수능에는 여기까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냥 치환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연습해 두시면 수능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사실 이렇게 3번 같은 인수분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을 공부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약간 상식으로 알고 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A, B, C가 막 미친 듯이 섞여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X, Y, Z 여러 개의 문자가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혹시나 또 교환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를 한번 써드릴게요. a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b제곱 플러스 ac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마이너스 bc제곱은 0이다. 이렇게 막 abc가 막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abc인데 얘가 0이 됐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어떠니? 이대로는 무슨 모양인지 절대 알 수가 없지. 그럼 이런 복잡한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느냐? 우리가 각 문자에 대해서 최고차수를 확인해요. 각 문자에 대해서 뭘 확인하라고요? 최고차수를 확인합니다. 최고차수 체크. 자, 그럼 확인해봐. A는 지금 최고차가 몇 차예요? 3차. B는 최고차가 몇 차죠? 3차. 근데 C는 최고차가 몇 차예요? 2차죠. 그러면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뭘 해야 될지가 보여. 해볼게. 지금 C가 2차니까 C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야 되잖아. 선생님 요거 C제곱으로 묶으면은요 A-B C제곱 이렇게 가능한가요? 오케이. 쓴 거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울게. 그리고는 나머지 C가 없어. 근데 이렇게 선생님 보니 여러분 요거 A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 보이죠? 쓴 건 지울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봤더니 B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원칙은 공통인수로 묶어낸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A-B로 묶어낼 수 있나요? 자, 그럼 여기는 뭐? 그렇지. C제곱. 여기는 뭐? A제곱. 여기는 뭐?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인데 제곱 하면 다 양수겠지. 그럼 얘는 항상 양수가 될 거야. 맞죠? 0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A랑 B랑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A랑 B랑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수능 문제 푸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그치만 우리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실상 수능을 푸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은 여러분 이런 네 번째. 사실 오늘 한 공부가요. 이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한 조리제법. 사실 이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얘는 여러분 별표 쳐놔. 이거는 우리가 뭐 수투에서 미적분원에서 아까 얘기했죠. 극대극소 구하기 이런 거 할 때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4차식이 등장해요. 이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3차식, 4차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찾아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도 뭐, 또 말이 좀 약간 인수를 막 이런 얘기만 나도 뭐야 인수 막 아니. 얘기해줬잖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식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인수라고 한다고. 인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여러분, 마지막 상수항의 약수를 x에 집어넣어서요. 우리 인수정리 배웠잖아요. 0되게 하는 x값을 찾을 거야. 다시 인수를 찾을 건데 인수가 뭐였어? 나누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나머지가 0인 거 우리 인수정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뭐 f 알파가 0입니다 이러면 선생님 그랬잖아. f 알파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면 이 fx라는 식이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이야기 했었잖아. 이 인수를 찾겠다고. 그럼 뭘 찾아야 돼?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아이를 찾아야지. 근데 여기다 막 아무 숫자나 막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막 100도 넣어보고 99도 넣어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 항상 기준이 될 때는 이 마지막 상수항의 약수들 그리고 걔네들한테 음수 부호를 붙인 아이들을 기준으로 넣어서 0 되는 아이를 찾아보겠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마지막 수 2의 약수라고 할 것 같으면 1, 2 음수를 붙이면 마이잖아요. 요 순서로 넣어가면서 0 되는 아이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1을 넣어보실게요. 1을 넣었더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됐다. 한 번에 찾았어. 지금 선생님 1을 넣었을 때 이 식이 0이 됐다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 3 인수 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 식이 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 오늘 배운 조립제법으로 찾겠다는 얘기예요. 자, 개수들을 써봅니다. 1, 마이너스 2, 3차, 2차 없잖아. 0, 마이너스 1, 2. 괜찮아요? 그 다음 따당 이렇게 그어주시고 0 되게 하는 x값 1을 쓰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가요.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여기는 인수를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안 나오면 내가 어딘가를 잘못한 거겠지. 그럼 여기 들어올 몫은 뭐가 되겠어요? 상수항 1차, 2차, 3차.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얘를 한 번 더 인수를 찾을 수 있다면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자, 우리 또 0 되는 아이 한번 찾아볼까? 이번에는 아까 1은 넣어봤으니까 이번에 2를 한번 넣어볼게. 8, 4, 2, 5, 0 된다. 그쵸?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요 3차식이 또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자, 따당 그려주시고 2를 써줄게요. 갑니다.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인수를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안 나오면 잘못한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몫이 얼마가 되더라?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계산한. 여러분 끝! 답입니다. 이게 지금 인수분해 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할 때 우리가 4차 함수를 미분해서 3차 함수를 인수분해해서 뭔가 극값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사용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도 안 되면 걔네들을 공부할 때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초가 사실은 중요하다.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